하림은 양계, 축산물 가공 판매 및 사료 제조업체로 하림그룹의 모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육계 시장 및 사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축산물로서는 국내 최초로 KS마크와 햇섭마크 인증을 받는 등 품질과 생산성에 있어서 국내외 육계 시장의 선도적 지위에 있는데요. 기존의 육계 부문 이외에도 부분육, 절단육, 육계 가공품 부분을 선도하여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림은 AI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모바일 예찰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림, 두 분의 매매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올매수네요. 올매수. 저는 진짜 정말 매도 의견을 내보시고 싶은데 네.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올라가겠다. 대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대기업인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 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거는 매도를 하기는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오랜만에 강태훈 전문가께서 이제 소개하는 종목을 어저께도 어제 그렇고 이어서 오늘도 예. 잘 맞는데요. 네. 바로 강태훈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도 뭐 일단은 가격적 메리트가 제일 커요.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제일 크고 뭐 하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솔직히 뭐 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렇죠. 다들 아는 기업이니까. 뭐 하림 하면은 뭐 그냥 마트 가도 하림 치킨, 뭐 하림 닭,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림은 그냥 보면은 강태훈 전문가가 요즘에 심하게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닭가슴살을 또 그쪽으로 그래서 많이 아실 겁니다. 하는 게 맛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이제 하림이라는 게 이제 뭐 다 하고 있어요. 양계, 축산 뭐 다 뭐 잡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음식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특히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닭가슴살도 나오고 있는데 닭가슴살도 뭐 종류별로 나오고 있고 뭐 아까 뭐 부위별로 닭근이라든지 닭발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닭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닭이 요리가 변한다는 거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아까도 말했다시피 닭이 이제 다른 육류에 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콜레스테롤도 낮고 뭐 지방도 낮고 거기에 비해 뭐 단백질은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탁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닭이 한 마리당 엄청나게 쌉니다. 비싸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 치킨은 이상하게 비싼데 닭은 싸요. 닭은 싸요. 그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 닭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닭 가지고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봤을 때 하림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대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알아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하림이 매출적으로도 거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하림이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림이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진출하게 됐는데 일단은 인도네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억 6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6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인도네시아에서 발판만 잘 다듬고 이제 여기서 충분히 우리나라 같이 매출만 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측을 통해서 실적이 거의 4배가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론상을 봤을 때. 왜냐하면 6천만 명인데 2억 4천 증가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측으로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정말 성공적인 진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불가능할까라는 판단을 냈을 때 일단 인도네시아 쪽은 어쩔 수 없는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이제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색고기를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흰색 백색의 고기라고 하죠. 조류 쪽.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슬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닭을 이용해서 뭐 치킨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요리를 충분히 메리트 있게 그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닭은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가격대에서도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또 제가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그 하림이라든지 이런 닭 관련주들이 그 매출이 급증할 때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때예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치맥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그쵸, 맞아요. 곳곳마다 네. 치킨집이에요. 거의 교회가 많다고 하거든요. 네. 교회 수랑 비슷하게 있는 게 치킨집입니다. 그쵸. 거의 뭐 여기 걸어가서 치킨집 있으면은 뭐 두 블록대 치킨집 있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킨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리우 올림픽 당시에 이 하림이 정말로 수혜를 받고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 급등하지 못하고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리우 올림픽을 새벽 3시, 4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먹어요, 그거를? 안 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 증가했던 게 편의점 매출이었어요. 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편의점에 가서 막 네. 맥주랑 사서 먹다 보니까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고 네. 그 관리비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있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에. 당연히 이거 치킨 시켜 먹어야 돼요. 누구나 치킨 시켜 먹고 우리 아이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치킨 시켜 먹고 저도 시켜 먹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림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얘는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관련 수혜주로서도 분명히 묶여서 올라갈 거예요. 묶여서 올라갈 거고 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늘 강조하는 박스권 자리인데 네. 정말 좋은 자리예요. 저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박스권의 하단이잖아요. 네. 그냥 매수했다가 저 하단 깨면 버리면 되는 자리예요. 정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할 때 정말로 그냥 박스권 하나에다 매수해봐야지. 그리고 홀딩 안 가네 버려. 가네 수익 실현. 정말 그냥 자리만 봐도 저거는 기초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누가 봐도 매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림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실적 기대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평창 올림픽 관련한 수혜주로서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얘를 강력 매수를 추천드리는 거죠.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단기적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주로 묶이면서 또 실적이 증가할 것이고 또 향후에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실적이 뭐 4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말씀해 주셨고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이제 같은 의견인데 네. 예, 아무래도 많은 국민이 예, 사랑하는 이제 닭고기잖아요. 너무 사랑하죠.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닭고기 상당히 이제 열렬히 사용하는데 네.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하림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할 부분이 뭐가 있냐. 네. 우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2015년도에서 이제 페노션이라는 이제 기업을 네. ATS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던 이제 페노션을 인수를 한 거죠. 1조 원에 가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서 원래 하림이 대기업 정도의 이제 기준이 안 되는 회사인데 그래요. 페노션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그 기준의 그렇군요. 조건에 성립이 돼가지고 30대 그룹에 이제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 기준은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해서 이제 인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5조 원 정도 이제 자산 규모가 되면은 대기업 이제 조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작년도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림은 딱 그 기준에 이제 맞는 이제 회사이고 네. 정말 이제 하림이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올해. 네, 나름대로해서 이제 페노션을 인수를 하면서 적자를 보였던 이제 페노션이 인수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흑자 전환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좋은 이제 현금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서 왜 하림이 뜬금없이 닭고기 업체가 왜 페노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을까? 예, 이게 안 맞거든요. 저희 이제 네.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해서 좀 조금 이제 사업 영역을 다르게 새롭게 이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조류독감, 그다음에 이제 그 계란 파동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승계 승계 편법 승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고치를 해야 돼. 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네. 대기업으로는 이제 최초로 해서 이런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공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초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왜 이 회사 자체가 현대 시점에서 그렇게 자산 규모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예, 나름대로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스토리를 이제 점수를 좀 보여드리게 된다고 네. 하게 되면은 예, 강태훈 전문가가 조금 실적을 좀 보여줬자는데 네. 그래서 실적을 안 가져왔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원래 이런 이제 안정적인 그 이제 회사예요, 이 네. 회사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예, 시장 규모 자체도 딱 이제 국내에서 거기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제가 6점을 줬지만은
예,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뭐 7점, 8점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차트라든가 수급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매출 규모라든가 영업이익에서 봤을 때도 부채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요? 근데 부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해서 현금 유보율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1,000억 정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주가가 완전하게 희석이 돼버린 거야. 말도 안 되게 이제 내려가서 희석이 된 거예요. 대기업 기준에서 지금 이런 이제 가격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서 저가적인 그런 이제 메리트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차트를 조금 이제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강태공 전문가하고 차트 월봉이 비슷하죠. 완전히 네. 똑같은데 제가 만든 이 진격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단 저점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매수도 아닙니다. 네. 예. 근데 그래요? 대기업이라는 이런 메리트라든가 또 이제 대기업 그 자산 규모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말도 안 될 정도로 해서 좀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이제 그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다른 이제 중소기업이었으면은 되게 많은 거지만 대기업 기준에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제 가족이신 분들 같으면 유상증자를 예, 가격을 이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받아가지고 대응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그게 크게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원상 복구가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네. 내년도 연초 정도에서 평창 올림픽이 있고 또 여기에 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서 월드컵이 또 있어요. 축구 월드컵이 또 네.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나름대로 해서 저가 메리트, 네,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 알겠습니다. 네, DBS 전문가님 대기업 자산 대비 지금 할인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주가가 원상 회복되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종목 매수 의견 해주셨습니다. 네, 저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